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설야담 봄바람 춘정 춘풍새님. 한양 다락골 부잣집 외아들로 태어난 춘풍은 사랑을 가득 받으며 세상 물정 모르고 버릇없이 자랐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철들기를 바라면서 외모 듬직하고 성격이 참한 며느리를 짝으로 맺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춘풍은 물려받은 재산을 마음껏 썼습니다. 주색 잡기는 기본이고 세도가들과 어울리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 많던 재산이 사라져 하루하루 부인이 삭바느질해서 번 돈으로 연명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춘풍은 아내가 바느질품으로 돈푼을 모으면 그걸 훔쳐 화류계에 써버리는 짓을 반복했습니다. 이에 의욕을 잃은 아내는 살림을 돌보지 않았고 굶었습니다. 어느 날 춘풍이 집에 돌아와 보니 부인이 죽은 듯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러는 거요? 춘풍이 흔들어 깨우자 아내는 한동안 꿈쩍 않다가 힘들게 눈을 떴습니다. 부인은 춘풍에게 세상 살기 싫다고 말하며 그냥 놔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깜짝 놀란 춘풍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진실하게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못 믿어하자 춘풍은 서약서를 써주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믿어주오. 그제서야 부인은 일어났고 다시 바느질품 팔이를 하여 마침내 생활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생활력 강한 아내 덕에 집안이 먹고 살만하자 마음에 호랑한 바람이 든 춘풍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권세가에게 부탁하면 호조의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이오. 그 돈으로 사업을 해보리다. 춘풍의 말에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며칠 후 호조돈 2,000냥을 빌린 춘풍은 아내가 모아둔 500냥을 더한 2,500냥을 가지고 평양으로 가 장사하겠노라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아내는 극구 말렸으나 이름처럼 봄바람이 든 춘풍은 부자가 되는 길은 그뿐이라면서 눈을 부라렸습니다. 부인도 남편 마음을 돌릴 수 없음을 느끼고 춘풍이 하는 대로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다녀오리다. 춘풍은 평양에 가서 거처할 집을 정했는데 그 옆은 기생추월의 집이었습니다. 당시 추월은 16살 천하절색 미인이었고 가무에 능하고 글도 알아 평양에서 널리 알려진 명기였습니다. 추월은 새로운 이웃 춘풍이 큰돈 가지고 장사하러 왔다는 말을 듣고 얼씨구나 속으로 외쳤습니다.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추월은 좋은 술과 안주를 갖춰 춘풍을 초대한 후 갖은 아양을 떨며 같이 잘 살아보자고 깨웠습니다. 멋진 낭군님은 제 이상형이에요. 벌써 부부가 된 양 추월이 교태를 부리자 헬렐레해진 춘풍은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추월은 밤의 달콤한 입맞춤과 능숙한 허리 놀림으로 춘풍의 욕정을 한껏 자극했고 낮에는 이런저런 핑계로 돈을 받아냈습니다. 춘풍은 척척 내주면서 호기를 부렸습니다. 얼마든지 말하렴. 얼마 지나지 않아 춘풍은 2,500냥을 추월에게 모두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러자 추월은 인정사정 없이 춘풍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서방님이라더니 이럴 수 있는가? 돈 있으면 서방님, 돈 없으면 남이라오. 배신감과 분노에 이어 무서움이 춘풍의 마음에 연이어 찾아왔습니다. 나랏돈을 써버렸으므로 처벌 때문에 한양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춘풍은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하지만 죽기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밧줄에 목을 매자니 목이 아플 것 같고 물에 뛰어들자니 컥컥거릴 장면이 싫고 칼로 찌르자니 피 흘리는 고통이 두려웠습니다. 할 수 없이 춘풍은 자존심을 접고 추월의 집을 찾아가서 하인으로 일할 테니 숙식을 제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추월은 앞으로 자기를 주인님으로 부르라면서
집안이라며 연명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람을 시켜 남편의 행적을 염탐하던 춘풍의 부인에게도 알려졌는데 탕진한 돈도 돈이지만 남편의 수모도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때 뒷집 최참판이 평양 감사 부임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춘풍 부인은 한 가지 깨를 냈습니다. 그 무렵 춘풍 부인은 바느질 솜씨가 좋아 최참판 댁을 자주 드나들었고 최참판 어머니로부터 호감을 받고 있었습니다. 춘풍 부인은 최참판과 그 어머니에게 남편 사정을 세세히 말한 뒤 자신을 비장으로 따라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최참판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았고 최참가는 춘풍 부인이 유식한 데다 몸집도 대장부 같아 남장만 하면 의심할 사람이 없을 듯 싶어 승낙했습니다. 남자로 변장하여 비장 옷차림을 하고 감사를 따라간 춘풍 부인은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춘풍을 관청으로 불러들여 형틀에 메어놓고 남자 목소리로 호조 돈 2,000냥을 내놓으라고 호통쳤습니다. 춘풍이 벌벌 떨며 다 쓰고 없다고 하자 춘풍 부인 즉 비장은 어디에 썼느냐고 추궁했고 춘풍은 기생추월에게 모두 주었노라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비장은 즉시 추월을 잡아들여 형틀에 묶어놓고 춘풍의 돈을 착취한 죄를 추궁했습니다. 이에 추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의 연을 맺고 같이 먹고 사는데 그 돈을 썼습니다. 비장은 부부라면서 어찌하여 춘풍이 하인으로 일하느냐고 추궁하자 추월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비장은 호조돈 2,500냥을 착취한 죄가 크다면서 추월에게 원금의 이자를 합친 5,000냥을 갖고 목숨을 살리든지 날았던 착취죄로 죽음을 맞이하든지 선택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추월은 돈 5,000냥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장은 그 돈을 받아 2,000냥은 호조 돈을 갖고 나머지를 춘풍에게 주며 다시는 주색에 빠지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충고했습니다. 춘풍은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차마 얼굴도 들지 못한 채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참으로 백골난장이옵니다. 긴장한 나머지 백골난망을 잘못 말했지만 비장은 웃음을 참고 그만 가보라고 말했습니다. 춘풍이 관청을 나간 후 춘풍 부인은 감사에게 하직 인사하고 불이 나게 곧장 집으로 돌아와 비장의 옷을 벗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예상보다 하루 늦게 춘풍이 돌아오자 춘풍 부인은 남편에게 정중히 그간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춘풍은 으스대며 장사가 잘 되어 호조 돈도 다 갚고 이렇게 벌어왔다며 돈을 내놓았습니다. 돈을 많이 버느라 이제야 돌아왔소. 춘풍 부인이 터지려는 웃음을 가까스로 참으며 돈을 헤아려 보니 2,700냥이었습니다. 짐작컨대 오면서 300냥을 여비로 다 쓸 수는 없으니 200냥쯤은 화류계에서 썼음이 틀림없었지만 춘풍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춘풍은 밥상에 차려진 반찬이 좋지 않다며 다시 평양으로 가야겠다고 부인에게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때까지 모르는 체하며 모든 것을 이해해주던 춘풍 부인은 아직도 춘풍에게 허랑한 버릇이 남아있음을 느끼고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때 춘풍 부인은 남편 몰래 비장의 의관을 갖춘 뒤 문간에 서서 춘풍을 불렀습니다. 춘풍이 나가보니 전날 평양에서 5,000냥을 찾아준 은인 비장인지라 포선발로 뛰어나가 안으로 들였습니다. 여기까지 어인 일이신지요? 춘풍의 물음에 비장은 추월에게서 받아낸 돈 3,000냥을 부인에게 온전히 전해주었는지 확인하고자 왔으니 부인을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당황한 춘풍이 부인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자 춘풍은 방문 밖으로 나가서 아내가 갈 만한 곳을 여기저기 찾아보았습니다. 어디에도 없기에 춘풍은 차라리 잘됐다 싶어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비장은 온데간데 없고 아내만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춘풍 부인은 웃으며 백골난장 오셨는가?
라고 농을 쳤습니다. 춘풍은 비로소 모든 상황을 깨닫고 아내에게 사죄했습니다. 이후 춘풍은 진실한 사람이 되어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춘풍전은 세상 물정 모르며 남의 말을 잘 믿는 사람을 이르는 춘풍새님이란 관용어에서 비롯된 설화입니다.